북한은 2023년 현재 80에서 9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입증할 7차 핵실험만 남겨뒀을 뿐 핵탄두와 발사 이동수단을 모두 갖추고 핵무기 사용 규정까지 마련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인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한미 확장 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독자 핵개발 등입니다. 첫 번째 한미 확장 억제에서 억제란 적이 군사적 위협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면서 적의 핵 공격을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에게 공격했을 때 이득보다 보복당했을 때 얻는 피해가 크다면 공격 시도 자체를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확장 억제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 공격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및 무방국들에 대한 비전략 핵을 포함해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3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억제 수단은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핵전력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전략자산의 개념으로 포괄됩니다. 이 중 핵전력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 등으로 압축되며 이는 3대 핵축으로 불리우고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등은 핵을 탑재하지는 않지만 전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위에서 말한 강력한 군사력이란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핵우산이 정치적, 공식 선상에서 발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수비적 표현이라면 구체적인 보복수단까지 마련한 공격적인 전략이 확장 억제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이 확장 억제가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여러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몇몇 분들은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배치가 아닌 재배치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됐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약 900개에 달하는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7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계기로 한반도 내전술핵 철수가 추진됐고 같은 해 9월 미국 정부는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으며 당시 남한은 전술핵을 철수했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현재 모두가 알듯이 북한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핵균형이 주된 근거이며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운용도 전적으로 미국 측에 맡기는 과거 방식보다 우리 정부가 핵 운용에 관한 기획에 함께 참여하거나 한국군 전투기를 투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의 관여를 일부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술핵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핵을 이용해 국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술핵 상시 배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한미가 핵 사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전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연습 훈련하는 것과 관 미군 기지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우선 배치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이름에 공유가 들어가기에 핵무기를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첫째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유럽 동맹국들의 영토 내에 배치하고 둘째 유럽 동맹국이 보유한 이중용도 항공기를 핵 투발 수단으로 활용하며 셋째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핵기획 그룹을 통해 핵운용 계획에 참여하는 체계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차 수석 연구위원은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가 완전히 다른 방안이 아니다라며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 배치 상황에서 투발 수단을 공유하고 평소 핵에 대한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핵탄두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또 핵 사용에 대한 결정권, 거부권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동맹국에 배치된 전술핵 탄두는 미군 통제 하에 있고 동맹국은 시설과 경비만 제공합니다.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권한 역시 미국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나토 동맹국이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식 핵공유는 실제적인 군사적 효과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 독자 핵개발입니다. 독자 핵개발은 말 그대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핵은 핵으로 억제한다는 핵균형의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도 가장 강합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서야 하는데 동맹국의 핵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자기 자신은 무기가 없지만 내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나의 모든 안전을 맡기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론도 가장 강한 것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이미 2017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 전적으로 의존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도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핵 대응 수단으로 거론되는 확장 억제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는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미국 대통령이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자 핵 개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입니다. 많은 여론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입니다. 독자 핵 개발 주장과 관련해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또한 한미 동맹의 파탄 가능성, NPT 탈퇴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제재, 남북 간 핵대결 구도로 인한 상시적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독자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은 곧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한 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이 독자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당장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과될 것인데 수출 위주의 개방 경제 체제인 한국이 이를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며 더욱이 우라늄 등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물질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당장 이것부터 끊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면 6개월 내 완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핵개발이 핵폭탄 생산 이외에도 핵무기 유지, 보수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총체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독자 핵개발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감사합니다.